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가 4건 8명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해당 백신의 사용 중단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속출하자 접종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 서울 영등포구와 경북 포항시는 자체적으로 관내 의료기관에 접종을 보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할 거냐는 질문에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 퇴임 후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을 겨냥해 폭력배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독감 백신 사망자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독감 백신 사망자 36명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접종은 계속돼 왔지요. 이 백신 접종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대한의사협회마저 당분간 접종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추가로 나오자 질병관리청이 접종 여부를 결정할 전문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 나가 있는 박지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예정대로라면 오후 7시에 발표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쯤 나와야 하는 건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문제의 백신을 폐기하거나 접종 여부를 중단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전 피해 조사반,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요. 회의는 조금 전 끝났지만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오후 8시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사람은 36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발표와 비교해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뒤 숨진 사람도 1명 늘어 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늘었지만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4건 8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같은 제조번호 백신에서 추가 사망자가 확인되면 해당 백신은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잠시 뒤 사망자들의 사인과 독감 백신 접종을 계속할지 일부 중단할지 구체적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에서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뉴스 도중이라도 접종 중단 여부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서 접종을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해도 된다고 해온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지자체 말을 따라야 할지 해당 주민들 혼란이 큽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불안이 커진 현장 상황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자가 속출하자 지자체 권고나 또는 병원 자체 판단에 따라 셀프 접종 중단을 선택하는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이 지역 병원들은 대부분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중단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하시나요? 비용 내고 받는 거 품절됐어요. 무료 독감은 다 지금 보류돼서 이번 아마 다음 주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이 지자체 권고 사항으로 접종 중단 여부를 각 병원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 무료 접종만 보류할지, 접종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권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잠시 동안 보류해요. 원장님 수요일 이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무료는 안 돼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접종 자체를 아예 중단한 병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독감 백신을 좀 보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료나 무료나 둘 다예요?
독감 자체를 고려하고 있어가지고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지금은 문제니까 맞으면 안 되지. 큰일 나요. 지금 맞으면 다 축자를 맞은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도 못 맞고. 주사를 맞은 사람도 찜찜하긴 마찬가지. 되려 기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지금 불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은 사람은? 제가 제 몸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는데 어디가 이상했나? 경북 포항시에서도 오늘 접종 보류가 시작됐는데 권고 사항일 뿐 본인이 원하면 접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반 유료 접종은 없고요. 70세 이상 무료 접종은 가능한데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놔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비선택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계속된 사망자의 정부와 엇박자까지 시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렇게 독감 백신 걱정하다 보니 어느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도 1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42일 만에 가장 많았는데 이 중가 추세라 더 걱정입니다. 경기도에서만 100명이 넘었다는데 왜 계속 늘어나는지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 입소자 23명과 종사자 12명 등 모두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소자인 8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요양원 전수조사에서 34명이 무더기 확진된 겁니다.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8명을 기록했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으로 전원 격리, 코호트 조치된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은 오늘 1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124명을 기록했고 경기도 군포의 병원과 안양의 요양시설, 의정부의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경기도에만 103명의 신규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전국의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면서 수도권과 부산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 증감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고 밝혔던 방역당국은 하루 만에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 양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들 시설에 대한 면회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클럽가의 방역을 대비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매년 헬로윈 주간에 10만 명이 몰렸던 만큼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 대유행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헬로윈 주간 방역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미국 최초로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투약했던 이 약, 우리나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미국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초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 치료에 쓰였던 렘데시비르. He'll receive another dose of remdesivir here today, and then we plan to get him home. It's been more than 72 hours since his last fever.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정식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스푸트니크5를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이라며 내놨지만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치료용으로 승인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의약품입니다.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5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The remdesivir, hydroxychloroquine, lopinavir, ritonavir, and interferon regimens appear to have little or no effect on 28-day mortality. 또 중증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경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며 가을철 재확산 국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미국 유일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은 만큼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약사 길리어드는 연말까지 200만 명 투여분 이상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이 독감 백신 상황 김단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당초 예고한 시간보다 이 접종을 이제 계속할지 아니면 네. 중단할지 여부 이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요. 뭔가 경론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정부가 당초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8시 이후로 시간을 미뤘는데요.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보건당국이 고려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전면 중단할지 아니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이대 접종만 우선 보류할지 이것도 아니면 지금처럼 접종을 계속할지 등입니다. 문제가 된 특정 제조사의 백신만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가 어떤 안을 선택하든지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가령 특정 연령층의 접종만 중단할 경우 해당 연령층이 독감에 노출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평균 독감으로 2,900여 명이 숨지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런 우려는 어제 국감장에서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은 코로나의 대응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자체로 인한 사망도 1년에 3,000명 가까이 사망을 하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특정 제조사의 백신을 전면 회수할 경우 또다시 백신 부족 문제가 불거진다는 겁니다. 앞서 상온에 노출된 신성약품의 백신과 또 백색 입자가 발견된 한국 백신사의 백신까지 약 100만 명분의 백신을 우리가 수거했거든요. 이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백신 부족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할 걸로 풀이됩니다. 네, 물론 파장이 걱정은 되겠지만 이 질병관리청이 분명히 네.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에서 추가 사례가 나오면 백신을 중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청은 이 접종을 중단하지 않는 주요 근거로 숨진 사람들이 맞은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가 최소 4건, 모두 8명입니다. 부검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건데요. 자, 코로나 때처럼 이 정은경 청장이 매일 브리핑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번에는 안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부검 결과나 이 진료 기록 같은 이런 사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 불안을 감안하면 정은경 청장이 적어도 매일 있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준다면 국민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또 이 접종 중단 결정은 질병청 소관이지만 이 백신 자체의 문제라면 그 검증은 식약처 몫인데요. 출하 직전에 샘플링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일종의 품질 검사입니다. 식약처도 결단을 내려서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질병청과 식약처가 이미 했거나 할 예정인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서 차일피일 머뭇거리는 동안 어디는 접종을 계속하고 있고 또 어디는 접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조속히 조사해서 설명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접종 여부 결정이 되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정치, 그리고 검찰. 오늘 새벽 1시까지 15시간에 걸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두 단어에 계속 마주쳤습니다. 식물총장이라는 그간의 비판과 달리 윤 총장은 국감 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지휘권 갈등, 정치권과 연계된 각종 수사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감 직전 라인펀드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부터였죠. 추미애 장관은 어땠을까요? 국감 도중에 대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하고 오늘은 하루 만에 새 남부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공지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된 시간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가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의 비위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수사팀의 비위 의혹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하자 감찰로 밝히자며 응수한 겁니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도 반발했습니다. 지금 남부에서는 지금 라임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지금 박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윤 총장은 법무부 직제 규정까지 언급하며 추 장관의 지시가 규정을 벗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장 소관부서인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지시한 것도 일방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거는 좀 일방적이고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제 국감직 전 공석이 된 서울 남부지검장에는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정수 신임 지검장은 2017년에 국가정보원으로 파견돼 현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박순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라임 사건도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15시간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부에서는 검찰을 대표해 할 말을 했다며 대부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기도 했고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갈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법무부와의 갈등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을 향해 검찰 내부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추 장관 비판글에 댓글을 달며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을 응원했습니다. 주인에게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황금들판을 외롭게 지키는 허수아비가 멋있다거나 도끼에 찍혀도 외풍을 막아주는 버팀목 책무를 완성해달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라임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검사는 일부 감정적 표현이 있었지만 검찰의 상황을 솔직하게 대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온라인에는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건 헌법 파괴라는 글이 올라왔고 일부 시민들은 대검찰청 앞에 응원 화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면 윤 총장이 애초에 따르지 않았어야 한다며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할 생각 있냐는 직접적인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내년 7월 불과 9개월 후에 퇴임이고 대권 주자로 이름이 오른 적도 있기 때문에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만 총장의 직분을 방해하는 질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년 7월 퇴임 이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임기마치고 정치하시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저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과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국정감사 내내 윤 총장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요.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일단 환영하진 않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자꾸 정치할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 흔들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식에서는 검찰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도 남겼습니다. 검찰총장과도 좀 호흡을 좀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이 당부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죠.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그리고 이런 지휘가 위법하다는 윤석열 총장, 대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흡을 당부했던 문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어제 국감장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고 비판한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퇴 불가 이유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고,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청와대는 실제로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메신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 날 대변인을 통해 불가피하다며 지지의 뜻을 밝힌 것과 대조적입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싸움을 정리해야 할 대통령이 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 장관의 검찰 파괴 행위가 드러났다며 추 장관 사퇴를 촉구했고 검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택배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을 알리고 싶다는 이유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 트레일러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택배기사 신상욱 씨가 트레일러 운전석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분신소동을 벌인 건 오전 10시쯤. 출동한 경찰이 1시간 동안 신 씨를 설득한 끝에 분신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 국회에 와서 오래간 많이 이거를 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누가 거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이 관심을 받아주니까. 신 씨는 최근 6명이 잇따라 과로사하며 논란이 불거졌던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로 숨진 택배기사 동료와 같은 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자신도 역시 과로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루에 계산을 안 해봤지만 보통 15시간, 16시간씩은 한 것 같아요. 월요일날 출근해서 토요일 오전에 끝날 때까지는 거의. CJ 대한통운은 어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추가 인력 4,000명을 투입해 업무 강도를 낮추고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의 사과와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택배기사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밤중에 어민 10명이 갯벌에 고립됐습니다. 어젯밤 유독 추웠죠. 해경이 갯벌을 헤쳐가며 다행히 전원 구조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밧줄에 의지해 아래로 내려갑니다. 갯벌에 고립된 선박엔 어민들이 웅크린 채 앉아 있습니다. 대원들이 어민들을 한 명씩 구명장치에 태워 올려보내자 헬기에 남아있는 대원들이 구조된 사람의 상태를 살핍니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김 양식장 바지선 한 척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25분쯤. 당시 해상엔 초속 12m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바지선을 고정하던 밧줄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풀려버린 겁니다. 바지선을 예인하려 나섰던 양식장 관리선 2척마저 파도에 휩쓸리면서 3척 모두 갯벌에 고립됐습니다. 이들 배에는 어민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제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갯벌을 빠져가지고 걸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해경이 경비정과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강한 바람에 수심도 낮아 현장 접근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밤 10시가 넘어 대형 헬기와 특수 구조대까지 투입됐고 20분 만에 10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가슴 깊이까지 빠지는 갯벌을 헤쳐가며 온몸이 흙으로 범벅이 되면서도 소중한 생명들을 구해냈습니다. 구조사 입장에서는 전원 구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원 구조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어민들은 경미한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은 모두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논란입니다. 일각에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검열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분이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편지를 쓸 땐 풀로 붙이는 등 편지를 밀봉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열려있는 상태로 제출해야 했죠. 그런데 한 수용자가 편지를 열어서 제출하는 건 사실상 편지를 검열하는 거라며 헌법 소원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밀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 내리는데요. 2013년부터는 옥중 편지도 밀봉을 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칙상으로는 편지 주고받을 때 검열받지 않고 횟수도 제한 없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편지가 검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부 수용자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검열이 가능한데 마약류 사범 등이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편지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 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작성됐거나 사생활 침해, 또 교정시설 관련해 거짓 사실 등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2017년 한 재소자가 언론사 기자에게 교도소 생활에 대한 편지를 보내려다가 서신 검열을 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냈는데요. 인권위는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판결을 직접 찾아보니 법원은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교정 행정에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김봉현 전 회장의 사례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변호인 간의 편지, 현행법상 검열할 수 없는데요. 재판 방어권 행사 등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check 많은 문의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왜 안 잡히냐, 전세는 대란 수준이다, 이런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김 장관, 저의 많은 실수가 있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다가도 전세난은 금리 인하에 탓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현 정부에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 김현미 장관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실 때 혹시 후회되거나 또 아쉬운 정책이 있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서 말씀하세요? 당당하신 장관께서 해주세요. 네, 뭐 다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 원인에 대해선 정책 실패가 아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9년도 금리 인하할 때부터 전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는 거고요. 금리가 최저 수준이 되면서 월세 수요자들이 대출을 늘려 전세로 옮겨가면서 수요가 늘어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선 전세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8월 달부터 변화를 보게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한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전세가 상승률이, 임대차의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야당 의원들은 금리 탓을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죄송하다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번에는 저금리 핑계를 댑니다. 아예 전 정권 때문이라고 왜 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금리가 전세 불안의 주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에 여당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인데요. 이 서울의 서초구가 먼저 구 예산으로 구민들 재산세를 절반 깎아주겠다는 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다른 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23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7제곱미터의 공시지가는 9억 원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재산세로 약 260만 원을 냈는데요. 서초구의 반값 재산세 정책이 시행되면 이 중 약 4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징수한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의 50%를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단 1주택자의 집값은 9억 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조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주면 앞서 살려고 애를 쓰고 일부 돈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서초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나치게 커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는 이 정책으로 약 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끝내 강행하자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성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특정 구의 주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로 가는 공동가세부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제소 자체가 지방자치권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혜택이 서초구에만 주어지는 만큼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당시 국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관련 감찰은 비위 내용이 약해서 중단시켰다고 답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오늘 증인으로 나와 그 당시에 허위 답변서를 마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본인을 불러 당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에 출석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감찰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조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 때도 국회 출석 전 감찰 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우려해 허위 방어 논리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감찰이 진행되던 중 조 전 수석이 불러 유재수는 사표 내는 선으로 마무리됐다는 말을 했단 겁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청경득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유재수 구명 움직임이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글쎄요, 저 빈칸이 밋밋한 검찰총장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국감장에서 논란이 있었던 식물총장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동물총장입니다. 권한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식물총장과는 반대로 설전도 불사하고 할 말을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 이후에 저런 평가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면서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왜 웃습니까? 아니, 총장님 여러 차례 지금 하시는 방식에 이유가 있었는데 웃어버리면 어떤 뜻으로 웃었는지. 윤 총장이 아까 답변을 하면서 이 왼손으로 책상을 치면서 답변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동영상 하나 보세요.
네, 뭐 격정 토로가 많았네요. 그런데 네. 어제 윤 총장이 이 영화 베테랑에 나온 유명한 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바로 어이가 없네인데요. 직접 보시죠. 태도가 뭡니까? 태도라뇨.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어이가 없는데 그런 말씀 못 드립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 발언 이후에 여당 의원이 여러 사과라고 하는데 윤 총장 끝까지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나 국회의원이야. 네. 무슨 내용일까요? 네, 방금 보셨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우습냐고 따졌는데요. 우월적인 지위를 과시하면서 피감 기관장을 하대하는 듯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으로서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대표가 그렇게 우습고 그렇고 어이가 없습니까, 총장님?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 1분 안에 그 요점을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점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검사 마인드도 아니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는 분이라는 거를 뭐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문제 제기나 지적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질문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국감이 오늘 새벽 1시까지 계속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데 또 법사위 국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네. 여야가 또 싸웠다면서요. 네, 오늘 군사법원 국감이 원래 오전 10시였는데 미뤄져서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당에게 제공된 서시의 휴가 내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는 제출하지 않거든요. 서면질이 한 번에 답변이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한쪽으로만 하세요? 좀 입체적으로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뭘 사과합니까? 피감기관 태도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태도부터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사돈 낱말로 정해봤습니다. 네, 의원들 질의할 때 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하던데요. 정작 국민이 보기엔 별로 안 중요한 걸로 많이들 싸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10일 정도밖에 안 남은 미국 대선 최종 TV 토론의 쟁점은 북한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극명히 달랐는데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역대 최악의 대선 토론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 1차와는 달랐습니다. 상대방 답변 중 마이크가 꺼지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자주 흔들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말과 끼어들긴 없었지만 최종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의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북한 주제가 나오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냅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바이든 후보는 핵능력 축소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과 달리 실무급 단계적 협정을 통한 비핵화 로드맵에 북한이 합의할 때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꽃 튀는 양측의 공방은 코로나19 대응에서부터 The president thus far and still has no plan. We can't close up our nation. 바이든 후보 부자의 해외 유착 비리 의혹까지 전방위로 이어졌습니다. The horrible emails of the kind of money that you were raking in, you and your family. And Joe, you were vice president. I have not taken a penny from any foreign source ever in my life. 토론회 직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바이든 후보를, 39%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답했습니다. 큰 실수 없이 토론회를 이끈 바이든 후보의 선방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6.25 70주년을 맞아 반미 분위기를 함께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25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항미 원조. 미국을 무찌르고 북한을 돕는다며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을 앞두고 참전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已经2年零9个月，艰苦卓绝的浴血奋战，赢得了抗美援朝战争伟大胜利。 중국 최고 지도자가 기념식에서 직접 연설을 한 건 장쩌민 총서기 이후 20년 만입니다. 시 주석은 북한의 남침은 언급하지 않고 미국의 북진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清朝美军飞机多次轰炸中国东北边境地区，这是以正义之师行正义之举。 북한 역시 이틀 연속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군 묘지 헌화 소식을 전하며 중국과는 혈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8세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찾으시고 열사들에게 송관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한층 가까워진 북중 밀월 속에 시진핑 주석은 주권을 침해할 경우 통렬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며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중국 내 반미 애국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일면에 위대한 항미 원조 정신을 드높이자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국영방송 CCTV는 항미 원조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20부작으로 방영하고 있고 관련 영화들도 줄줄이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미 대선을 열흘 앞두고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한일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문제 갈등은 여전하지만 일부 일본인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만행을 반성하는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교토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일 화합을 염원하는 일본인들이 더듬더듬 아리랑을 부르고 스님은 독경을 외며 희생자들의 한을 풉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희생자 12만 명에게서 베어간 코와 귀로 만든 무덤 앞에 일본인들이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합니다. このことを知ったときに、これは京都に住んでいる私が多少なりと何かでき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경쟁적으로 사륙해 소금에 절여서 바다를 건너온 전리품들이 묻혀 있습니다. 귀무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이 신사에서 약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잔혹사를 상징하는 귀무덤은 일본 내에 5곳이나 됩니다. 해마다 우리 단체가 귀무덤에서 위령제를 열어왔지만 일본인들이 주최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알려야 한다며 귀무덤에 대한 책을 출간한 전직 일본 외교관도 참석했습니다. 日本政府に対して正しく受け止められて、そして日韓関係の改善につながることを心から期待して 이들은 불행했던 양국의 역사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교토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국내 첫 프로 서핑 리그인 2020 말리포 서핑 챔피언십 투어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남자 숏보드 부문에서 조준희가 우승을 차지했고 롱보드에서는 김준호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부 숏보드에서는 이나라가, 롱보드에서는 박수진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코리아 서프리그가 주최하고 태안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46명의 선수들이 이틀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데다가 가을볕도 좋아서 단풍은 하루가 다르게 붉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다음 주 후반쯤이면 고운 가을빛이 더욱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운데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는 3, 4도쯤이나 더 내려가서 모레까지 일부 지역은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강원 산지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도, 파주가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출발하겠고 낮에도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 강원 산지로는 초속 15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불겠습니다. 건조한 데다가 강풍까지 더해져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은 가을 동안에는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먼지 걱정 없이 공기가 쾌적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처음 접해본 코로나 공포 속에서도 매일 정확한 통계로 지침을 주는 질병관리본부 덕에 그래도 덜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은 맞아도 된다는 정부의 말을 못 믿고 안 맞는 국민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 사망자가 왜 이렇게 속출하는지 정확한 분석도 설명도 늦어 많은 국민이 애만 태우고 있는데요. 오늘 클로징은 백신도 K방역처럼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